분들이 오신 이곳은 동국대 GFCA 동양 미래예측학 최고의 과정 공개 특강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 우리 소재학 원장님, 책임 교수님을 도와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정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 제가 주임 교수로서 교수님께서 또 일부를 강의를 하시고 또 제가 하고 또 다른 교수님들도 하시고 제가 주임 교수를 맡게 됩니다. 저는 남상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 명리학을 공부하신 분 계신가요?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많으시네요. 그러면은 혹시 몇 년 선생님 몇 년 공부하셨나요? 저는 한 30년 전에 한 몇 년 하다가 30 몇 년? 30대. 아, 30대. 30대 초반에 몇 년 네. 하다가요. 영업도 좀 하고 했는데 그때는 좀 학문이 상당히 좀 이해력 기준 시기고 체제가 안 될 때 있고 또 젊을 때는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 멀리서 가까이서 견눈질만 하고 접었다가 한 2년 전부터 다시 좀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30대라고 하시면은 지금 한 40대 정도 보이니까 한 10년 하셨나요?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예. 선생님은? 2년째. 2년째. 예. 그리고 선생님은? 5년째. 그래서 한 2년, 5년 하니까 조금 앞이 보이던가요? 어때요? 한 5년 하시니까 어때요? 접었었어요. 아예 안 하고 쉬었다가. 왜 접으셨어요? 다른 거 좀 하느라고요. 그전에 또 공부하다가 좀 쉬었다가. 예. 그래서 내가 아까 나왔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면 GFCA 동양미래측학 최고의 과정 19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면 19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18기수가 이 과정을 다녀갔다는 얘기지요. 원래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 자체가 시장이 좁다 보니까 사실 우리 소재학 원장님께서 이걸 시작하실 때 한 3기 정도까지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주위에서들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9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아까 2년 하신 분 또 10여 년 이상 10여 년 더 오래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5년 하신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의 과정은 우리 소재학 원장님께서 창안하신 석화 명리를 기본으로 해서 그거를 기본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그 학문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재학 원장님께서 만드신 그 석화 명리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명리하고 같은 부분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기존 명리에서 잘못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새롭게 고치고 그래서 그 전에도 한 솔직하게 20년, 30년 이렇게 현장에서 상담도 하시고 또 공부도 하신 분들도 이 과정을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왜 오셨느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맞는 것 같기도 했는데 갈수록 이게 틀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상담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해줬는데 자기도 모르면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자신도 답답하고 양심에도 좀 꺼리끼고 이래서 왔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가끔씩 무릎을 치시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저 부분이 문제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하니까 답이 나온다는
그런 어떤 그 반증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은 나중에 교수님께서 뭐 소개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총 3학기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학기가 15주씩 해서 3학기 과정 한 1년 정도 1년이 조금 뭐 못 되겠네요. 한 45주, 1년에서 52주니까 중간에 뭐 조금 방학 한두 주씩 있다 그러면 뭐 한 1년 과정으로 이거를 마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과연 1년 과정을 공부해가지고 내가 뭘 여기서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뭐 20년, 30년 공부해도 답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데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3학기를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만 하신다면 이 1년 동안에 이 과정을 마스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쁜 시간에 누가 저를 찾는데요. 잠깐만요. 내가 지금 바쁘니까 수업 중이에요. 제 사랑하는 아들이 저 보고 싶다고 전화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1년 이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들이 여기 미래 예측학이라고 하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경지에까지 올라서냐 그러면 만약에 이걸 운전으로 비유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밖에 나가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면허증을 따면 법적으로 운전하는데 문제 없고 자기도 운전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능숙하지는 못하죠. 저도 처음 운전할 때 1단 놓고 한 20km를 그냥 1단으로만 쭉 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무서워가지고 그 수동으로 이거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1년, 2년, 3년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한 손 창가에 놓고 한 손으로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시기가 되잖아요. 그럼 1년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최소한 면허증을 따고 차를 가지고 밖에 나갈 수 있는 그 상황이 된다. 그럼 그 이후 상황은 뭐냐? 이제 숙달돼 가지고 내가 한 손으로도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마 10년 이상 공부하신 분은 제 얘기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소재학 원장님께서 창안하신 이 석화명리는 뭐 광고에서도 보셨겠지만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누구나 그 논리를 습득하게 되면 쉽게 이거를 터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숫자 3이 있잖아요. 3. 이 숫자 3을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1000번을 더했다. 그러면 무슨 숫자가 나오죠? 이거 어려운가요? 초등학교에서 배운 건데. 3 더하기 3 더하기 해가지고 1000번을 더했다. 이거는 3000이 나옵니다.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3 더하기 3 더하기 3 이렇게 해보니까 언제 1000번을 더하지? 아마 한 2시간은 더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3을 1000번을 더한다고 하는 거는 3 곱하기 1000 하면은 요거는 아주 쉽죠. 이거 아주 쉽죠. 이거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 우리가 구구단을 공부했잖아요. 구구단. 3일은 3, 3일은 6, 3, 3은 9. 구구단을 공부하고 나니까 이렇게 3을 1000번을 더하는 것도 그냥 1초 만에 3000이 딱 나온다. 이 원리입니다.
그냥 기존 명리학을 공부하는 거는 이렇게 그냥 더하는 거예요. 계속 주구장창 계속 더하다 보니까 한 890번까지 더했다가 내가 몇 번 더했더라 하고 처음부터 다시 더하고 뭐 이런 일도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3을 1000번 더하는 거를 3 곱하기 1000 하면 3000이다 라는 거를 알고 그 이유가 뭐냐면 구구단을 우리가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1년 안에 마스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몇십 년이 걸려도 될똥말똥한데 이렇게 하면 1년 안에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왜냐?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명리학을 공부하는 거는 뭐를 공부해야 될지를 몰라요. 너무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철학관 가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한테 가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고 저분한테 가서 물어보면 또 저런 얘기하고. 그런데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재학 원장님께 가서 물어봐도 A라고 하고 저한테 와서 물어봐도 A라고 하고 또 다른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봐도 A라고 해야 그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참고로 이 명리를 전공하는 이 사람 아닙니다. 저는 제 본부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 와서 주임 교수를 하고 있느냐?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소재학 원장님을 우연한 기회에 만나 뵙고 여러분들보다 먼저 이 과정을 공부해서 지금 저도 활용을 하고 있고 회사에도 이걸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주위에도 도움을 주고 있고. 그런데 그냥 저만 알고 가버리면은 이거 안 되겠다, 이 좋은 거를. 그래서 교수님을 도와서 이 과정에서 시간 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또 강의를 해드리고 제가 먼저 습득한 그 지식을 같이 나누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총 3학기로 되어 있는데 1학기 등록금이 140만 원이에요. 원래는 3학기 전체를 했었어요. 예전에는 3학기 전체를 하면은 이제 이거 하시죠? (3학기) 전체 등록을 하면은 420만 원 이렇게 해서 등록을 처음에는 했는데 이제 18기까지 오다 보니까 이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이 돼서 그걸 좀 나눠서 내면은 안 될까요? 하는 분들이 더러 계셔서 지금은 이제 한 학기당 140만 원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3학기 다 등록할래 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2학기부터는 10%씩 할인 해서 14만 원, 2학기도 10% 할인 해서 14만 원, 28만 원 할인해서 392만 원에 원래 제가 이렇게 바쁜 사람이 아닌데 꼭 이렇게 바쁠 때만 전화를 하네요. 조금 이따 전화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등록을 하신다면 3학기 전체를 등록하실 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가능하면.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로 경제적으로 이득이고 28만 원 할인되니까. 두 번째로 3학기 전체를 등록을 하면 우리 그 다음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전에 기수들이 공부하는 그 동영상까지 전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1년을 공부하다 보면 내가 1학기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큰맘 먹고 시작을 했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막 빠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 뭐 그만둘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1학기만 하고 그만둘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3학기를 등록을 해놔버리면 조금 자기가 나태해지더라도 1년 동안을 해서 마스터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19기까지는 3학기까지 다 이렇게 등록을 하신 분에 한해서는 다음에 혹시 여기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20기, 21기 이때에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별도의 수강료 없이 계속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때까지 무한 반복으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기에도 올 수도 있고 21기에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뭐 사람 일이니까 이 매주 이제 수요일 날 이 시간에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뭐 특별하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못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카페에 전부 등록 거기에 그 업로드를 하면 그 카페에 들어가서 그거를 복습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내가 한 달에 4번 못 나오고 한 3번밖에 못 나오는데 이런 분들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만 포기하시지 않는다면 3학기가 지나면 모든 과정을 다 마스터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면허증을 받는 경지에 올라서실 수 있을 것이다. 이거를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사자니까요. 또 뒤에 계신 교수님들도 당사자고. 자,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여기서 1년 과정을 공부하고 그 다음 1년이 지난 다음에 교수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공부를 하면 이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사주팔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을 정확하게 성격이나 성품을 정확하게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MBTI나 뭐 애니어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는 뭐를 설문지를 쫙 해가지고 하는데 뭐 여러분도 해보셨겠지만은 설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 엉뚱한 질문들 또는 이해가 안 가는 걸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대충 그냥 중간에다 체크하는 거예요. 뭐 1부터 5까지 하라 그러면 상중하를 하라 그러면 그냥 중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태어난 그 시점 겨울이냐 여름이냐 또 낮이냐 밤이냐 그 태어난 시점에 태양하고 그 태어난 시점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기호로 표시해가지고 그 기호로 표시한 거를 사주팔자라고 하는데 오늘 아마 교수님께서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가지고 미래를 유추해내는 거거든요. 미래를 예측해내는 건데 그런데 그 사주팔자 그거를 보고 정확하게 성격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도 공부를 하면서 제 아들 둘이 이제 실험 대상이 됐는데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1년 공부하고 나니까 맞다 그랬는데 한 3년이 지나니까 이런 부분도 있었네. 제가 조금 더 능숙해지잖아요. 숙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격도
더 깊은 데까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알아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격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 성격을 정확히 알아내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이해를 하니까.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 저기 사모님들은 아마 그런 경험을 혹시 하신 분들 계시는데, 아들이나 또는 남편분께서 어디에 갔다 오면 제발 빨래 양말이나 이런 걸 좀 빨래통이나 세탁기에 넣어달라고 신신당부를 해도 몇십 년 동안 이 얘기를 해도 안 지켜지는 분들이 아마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맨날 얘기해도 안 합니다. 그럼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 그리고 이해를 하게 되고 싸우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런 성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낼 수 있다. 두 번째로 리듬을 알 수 있습니다. 리듬. 그 리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잘 나가는 시기, 못 나가는 시기, 운이 좋은 시기, 안 좋은 시기. 내가 운이 안 좋은 시기에 일을 벌리면 망하는 거예요. 다른 비유를 하면 씨를 뿌리려면 4월이나 5월 정도에 돼서 뿌려야 되는데,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은 4, 5월이 되면 씨 뿌려야 된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런데 농사 지어보지 않는 사람은 언제 뿌려야 될지를 모르고 한 11월에 씨를 뿌린다고 해보세요. 11월에. 그럼 그게 싹이 나나요? 얼어 죽겠죠. 또는 10월에 뿌린다. 싹은 나겠지만 12월 되면 얼어 죽겠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씨를 뿌려야 될지, 언제 곡식을 거둬야 될지, 그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계절을 알게 되면 그거 알잖아요. 그렇듯이 이 리듬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언제 내가 나가야 되고, 언제 내가 물러나야 되고, 언제 내가 씨를 뿌리고, 언제 곡식을 거두고, 이런 시기와 리듬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연법. 여러분들 아마 궁합이라고 하면 더 쉽게 이해를 하실 텐데, 인연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인연법은 남녀 간의 궁합뿐만 아니라 그냥 회사에서 나 대표이사하고 직원들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 내가 저 사람이 왜 좋을까? 왜 저 사람이 싫어질까? 왜 남편이 좋았다가 싫을까? 왜 부인이 싫었다가 좋아질까? 그런 것들을 그 인연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네 번째, 장명법. 이름을 너무 쉽게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너무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인 그 방법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장명법. 이렇게 1년 동안에 마스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만은, 교수님 죄송합니다. 서론이 길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특강을 들어보시고 가급적이면 3학기를 다 등록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저기 등록이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오늘 하실 분들은 오늘 등록을 하시면은 좋겠고요. 지금 몇 분이 이미 등록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강의 들어보시지도 않고, 그래서 그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 현장에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오늘 강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저희와 좋은 인연을 맺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 가정,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는 뭐 그만 물러나고, 오늘 개강 특강을 해주실 우리 소재학 원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 과정, K미래학 최고위 과정 19기라는 이걸 개강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공개 특강 형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여기에 학생을 모집하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통해서 인연이 되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미래를 알 수 있다면은 정말 우리가 삶이 지금 여러분이 이제까지 유지해왔던 삶과 똑같은 삶일까요? 많이 달라질까요? 만약에 내가 단 6개월만 살고 돌아가실 거라면은 혹시 2025년에 돌아가실 분 손들 2025년에 돌아가실 분 그러면은 그냥 편하게 사세요. 뭘 신경 쓸 거 없이. 그러나 2025년 이후에 돌아가실 생각을 한다라면은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남아있는 인생과 여러분이 관여하고 주관하는 영향권 하에 있는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공부라는 것이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주명리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도 사주명리학 공부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꽤. 그리고 여러분의 바로 윗기수 지금 아직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1년 과정이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제가 1학기는 동국대에서 하고 2학기, 3학기는 방배동의 사무국에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분들 중에는 여러분이 곧 알 수 있으니까 쭉 만날 기회가 생기니까요. 10대부터 강의를 10대부터 역학을 해서 좀 떠서 상담을 해주고 그 강의를 30년 하고 그걸 박사학위까지 받고 난 후에 와서 다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죽으라고 공부했다 오는 사람은 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 2년 공부를 제대로 하실 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부를 해서 나머지 인생을 지혜롭게 나 자신뿐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도 같이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력, 능력을 갖추고 또 하나는 그걸 조금 넘어서 후학들에게 강의를 해줄 수 있는 교수를 양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여기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속성 과정입니다. 여기도 지금 써놨듯이 위에 1년 제대로 된 과학명리 1년 속성 마스터 교수 양성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편안하게 쉽게 말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편안하게 나는 공부할 거야. 그러신 분들은 등록해놓고 나오시다가 편하면 또 못 나오시고 나오시다가 진도 못 따라가면 다음 기수도 듣고 다음 기수도 듣고 그렇게 해도 몰아가지 않습니다. 이거가 목매는 거 아니니까. 대신 끝만 놓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번 공부를 제대로 해보겠다라면은 어떤 분들은 단 6개월 안에 거의 마스터가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계속 수업은 나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영상을 통합 등록하니까 영상을 미리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고급 과정까지를 다 보는 거예요. 특히 기존의 사주를 공부했던 분들은. 그래도 그분들이 꼭 마지막까지 수업을 나옵니다. 왜? 영상을 보는 것과 현장은 또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똑같을지라도. 그래서 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만약에 그것들이 궁금하다면은 내일도 우리가 이제 몇 명 아니지만 내일도 우리가 수업이 하나 사무실에서 진행되는데 공부를 해보신 분 와보고 싶다면 와보셔도 됩니다. 뭐 내일은 고급 과정 마지막 과정이다 보니 몇 명이 안 나오긴 하지만 중간에 가다 보면은 중간까지 많이 따라오다 마지막 3학기째 되면은 많이 좀 못 따라오십니다. 왜? 이 공부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날 하는 풍수지리는 앞에 부분을 몰라도 언제부터 들으면 그게 내 거가 되는데 동양미래예측학은 규칙적인 학문이다 보니까 앞에 규칙이 체계 있게 정립되지 않으면 뒤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까지 딱 가다가 애매하면 자진함장을 관계없습니다. 왜? 그럼 복습해서 듣고 영상으로 듣고 다음 기수 때 또 들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주 명리학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어디에서도 1년에 마스터한다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혹시 10년에 마스터한다 소리 들어봤습니까? 없습니다. 30년 해도 마스터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학문이 어려워서 아닙니다. 어렵죠. 왜? 원리 모르고 계속 외워야 되니까. 근데 원리를 안다라면은 이 학문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왜 엘리트들이 생각보다 엘리트들이 이 공부를 그렇게 깊게 하지 않을까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는 분도 하지만 간혹 셀럽 다른 쪽에서 유명한 분들이 사주 공부 조금 해가지고 막 떠서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만만해 보니까 조금 얘기하다가 잘 안 맞네 하고 막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사주 명리학이니까. 그런데 저는 벌써 2015년 저희가 강의를 시작한 건 2001년부터입니다. 지금까지 해서 48기, 크게 보면 석화명리라 해서 48기라는 기수가 형성이 됩니다. 이 기수가. 그리고 동국대에서 얘기하는 속성 과정이, 이 과정이 지금 19기라는 겁니다. 신문에 공식적으로 1년 마스터라고 광고를 내고, 그리고 꾸준히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뭐 누구나 다 1년에 마스터하지는 못합니다. 아까 우리 주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운전하는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과, 그러니까 왜 기존의 사주명리나 풍수가 답이 안 나오냐면은 정확한 원칙을 안다라면 집에서 숙달시킬 수 있고 세월이 지나면 숙달이 되는데 원칙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스승 찾아 산말립니다. 그래서 이 계통에 수업을 할 때 정말 돈 얘기를 할 건 아닌데 우리 수업료가 400만 원이 당연히 처음부터 비싸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처음보다 안 비싸다고 하는 경제적이라는 이유는 사주 공부할 때 처음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하는 평생교육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럼 어떡합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비법을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사설로 가야 돼. 사설은 가격이 달라요. 5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답이 안 나와. 어떻게 한 님이 시작했는데 그래서 또 몇 바퀴 돌고 하다 보면은 흔히 몇 바퀴 돌았냐. 그래서 토탈 경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냥 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딱 걸은 거는 마스터 할 때까지 우리가 잘라내진 않는답니다.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올해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건데, 왜냐하면 제가 이 강의나 이런 것들이 이 시스템이 계속 간다는 보장이 없고, 이제 제가 연구한 소규의 속성 과정, 교수 양성 과정이 어느 정도 소규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일반 과정으로 전환을 시켜서, 일반 과정이라면은 지금 여기 말고도 각 일반 지방 대학 같은 곳에서 강의가 진행됩니다. 제 제자들이. 그래서 편안하게 부담 없는 가격으로. 이제 사무국에서도 또 편안한 과정을 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그냥 한 3년씩 잡아놓고 천천히 한다든가 부담 없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한 일반 과정으로 바뀔 수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속성 과정, 교수 양성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금액이 들어가는 것 같아도 그 금액은 상당히 결론적으로는 경제적이라는 것들은 그 두고두고 사실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건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사제관계 형성되고 좀 이따 제가 인사를 다 시키겠지만 제일 뒤에 여기 교수진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동양미래 교수진하고 풍수지리 교수진들이 일부 와 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들, 우리 남상용 교수님은 이 과정 출신이 아니에요. 고참이다 보니까 이 과정이 생기기 전에 공부를 이미 하신 분이지만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이 과정에서 공부를 하시고 지금 교수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꽤 오래 되신 분도 계시고 새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조금 이따 이제 인사를 시켜나가도록 할 겁니다. 이 수업은 저하고 남상윤 교수님하고 또 여기에 좀 이따 교수진을 소개하겠지만 중급반에는 저하고 우리 안보영 교수님이라고 또 계세요. 유정 교수님이라고. 그 다음에 고급반에는 고광래 교수님이라고 또 계십니다. 이렇게 초급, 중급, 고급을 나눠서 저하고 그 담당 교수님하고 같이 강의를 진행합니다. 저는 갈수록 이제 밖으로 움직이는 애가 많다 보니까 꾸준히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해서 진행을 같이 해나가면서
담당 교수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도망만 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1년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생업을 때려치고 여기만 1년 한 달 내내 공부한다는 전제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딱 수업 듣고 진도 많이 빨리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 들은 거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오는 거예요. 숙지. 완벽하게 알진 못해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복습을 하고 또 그걸 나갑니다. 그런데 9구단의 2단을 모르고 3단, 4단에서 경식 개선 할 수 있다 없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숙지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수업 들은 거 가지고 2시간 반 수업을 듣고요. 복습도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있는 중에서 복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집에서 이거 하면 더 좋고, 그걸 못 하더라도 차 타고 가면서 오면서 생각할 때 머릿속으로만 정리해놔도 어느 정도 되고, 나중에 집에 가서 1시간 정도만, 30, 40분 정도만 해도 요약해주면은, 그리고 반드시 영상으로서 한두 번 봐주는 거예요. 출퇴근하면서 보더라도 저 복습을. 그리고 이거 말고도 유튜브에 또 제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준다면은, 그래봤자 일주일에 서너 시간, 너댓 시간. 많이 하는 사람은 더 많이 해도 되고, 보통 사람들은, 보통의 IQ를 가진 사람들은 그냥 한두 시간 정도 일주일에 공부해준다면은 30분만 공부해줘도 따라온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단 몇 가지 이제 암기할 부분이 생깁니다. 근데 사주 공부 해보신 분 알겠지만 암기가 어려운 게, 원리를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외워야 되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원리를 다 얘기해 줍니다. 단점이 뭐냐? 원리를 다 얘기해 주니까 너무나 쉬운 거야. 아, 그리고 다음 주에 올 때 그대로 오는 거야. 근데 첫 번에 괜찮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 나 저거 지난번에 알았었는데 지금 당장, 뭔지 아시죠?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떡하냐. 공부를 너무 안 하시다 보니까 진도를 못 나가. 왜냐하면 중급반, 고급반 가서는 사실은 3학기를 얘기하지만 조금 더도 합니다. 왜? 학생이 못 따라하면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균을 맞춰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등생을 맞춰 갈 수, 우등생은 선행학습을 해요. 자기가. 그리고 복습처럼 공부하고. 그리고 공부를 조금 안 하시는 분들은 따라오는 남들의 진도를 자꾸 끌어내려, 그분들이. 근데 문제는 어떤 분들은 3번, 4번 들을 때까지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번 학기부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도가 또 차질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는 안 하고, 정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영상으로 집에서 보고 오고 다음 학기 따라오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빠지는 건 괜찮습니다. 빠졌을 때 문제는 뭐냐? 빠졌는데, 수업 빠졌는데 영상으로 복습을 안 하고 와. 그걸 딱 3주를 하고 나면은 못 따라옵니다. 그거는. 즉 3주를 연속 빠졌는데 영상으로 공부를 안 한다면은 그건 따라오기 힘들어요. 뭔지 아시겠죠? 초급 때는 그래도 그 정도 가능합니다. 초급 때는 3주까지는. 근데 중급 정도 넘어가면 진짜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정도만 해주신다면은 여러분은 충분히 딱 4주 보고서 도사를 만들어 드리진 않아요. 애가 몇이고 어제 가다 초등학교 동창 만나고 이거는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러나 이 사람이 누구하고 인연이 되고 누구하고 언제까지 콩깍지가 유효돼서 언제쯤에서 이 사람이 배우자가 싫어지고 좋아지고부터 시작해서 언제 인생의 피크의 시기가 오고 언제 이 사람이 한번 제대로 깨지는 시기가 오고 이런 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있을 뿐. 여기는 규칙적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얘기한 얘기가 다르다면은 여러분들이 한 중간에도 언제든지 100% 환불을 시켜드립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중간에 여러분들의 이제 사주를 가지고도 분석을 합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조금 지나면서 하나씩 그걸 가지고 해나가면서 검증을 시켜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많은 것들을 놀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동서고금 최초로 개인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시기를 90% 이상, 95% 이상 정확도로 찾을 수 있는 학문, 이게 석가명리입니다. 동양 미래예측학이라고도 부르고 논리를 푸는 사주학이라고도 부르고, 동서고금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서양과 동양을 통틀어서 개인이나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시기를 규칙적으로 60% 이상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학문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기존 사주 명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성격 같은 거 몇 가지가 맞는 것 같으니까 맞는다 하는 거지. 그리고 우연히 몇 개씩 맞습니다. 그게 왜 맞는지 왜 틀린지를 오늘 정확히 또 설명을 해나갈 겁니다. 어떨 때는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근데 3번만 딱 가보십시오. 거의 안 맞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3번에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성격이나 이런 거 몇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단골로 가는 그 철학관 혹은 여러분이 선생 공부하신 분 있으니까 이게 그분에게 가서 마찬가지. 내가 언제 성공하고 실패한지를 정확히 짚어주십시오. 절대 못 짚습니다. 한두 번 우연히 짚을 수 있을지언정. 여기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내 애가 우리 애가 언제 여러분 살아온 인생 알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내가 능력이 없는데 무지 잘 나가. 어떨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어떤 연예인이 얼마 전 안타깝게 자살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돈을 벌었는데 25살짜리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남자가 동명이인인 줄 알고 또 나중에 보니까 내가 아는 그 남자인 줄 알고 내가 기겁을 했는데요. 우리는 잘 보십시오. 세상 사람, 세상에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이 현실의 모습이 아니고 다 포장되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어떤 운이 좋을 때, 그냥 운이라고 얘기할게요. 운이 좋을 때는 좋은 쪽으로 포장이 스스로 되집니다. 그리고 능력도 발휘가 잘 됩니다. 내가 실력이 없어서 잘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치 나의 능력인 줄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봤을 때 처참함을 느낍니다. 무리수 두고 오버하고 깨지고 어떤 그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재기를 하려니까 안 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음주운전 한 시기와 재기하는 시기를 보십시오. 사람이 한 번 딱 깨지면 3년에서 5년은 힘듭니다. 그 규칙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규칙을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건 10년 주기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10년 안에 겨울이 3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첫 해나 가을 끄트머리에 사고를 딱 치면 그 순간부터 깨집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은 재기가 안 됩니다. 누구나 안 됩니다. 단순한 개념만 알아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조금 지나면 서서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5년 정도 지나면 5, 6년 지나면 다시 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 연예인들 사고 쳤다가 한 5, 6년 지나면 다시 나오죠. 그게 바로 사고 치는 시기는 운이 약한 시기고 운이 다시 돌아올 때 오는 겁니다. 옛날에 역학개통에 무지무지 유명했던 부산의 모도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자들이나 거기에 상담했던 사람들이 저한테 지금도 또 오기도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처녀 때부터 갔던 단골이 나이 들어서 지금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다가 어떨 때는 이분들이 어떡하냐. 산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갑니다. 잘 안 맞는다고. 유명한 역학자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잘 맞습니다. 자, 질문. 이분들이 산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운빨이 좋아서 잘 맞는 걸까? 아니면 그 기도하는 동안에 운이 좋은 쪽으로 바뀌어서 잘 맞는 걸까? 1번, 2번. 어느 건지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두 가지 다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세상은 절대 우리 초등학교 바른 생활 시간에 배웠던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세상 속에도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대자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삶에도 있는 것이고 그 삶에 어떻게 있느냐. 간단하게 10년 안에도 2년은 봄, 3년은 여름, 2년은 가을, 3년의 겨울이 규칙이 있고 60년 안에도 그런 규칙이 있고 이런 규칙들이 있다는 것과 누구에게나 존재하는데 그 규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자연의 사계절이 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사계절이 있을 것이다. 짐작 대략 하겠죠. 인생에는 때가 있다. 맞죠? 근데 때가 어떻게 있습니까? 때가 있다서는 누구나 한다. 때를 차지한다고. 그 때가 언젠지를 모릅니다. 찾을 줄 모릅니다. 여기서 아는 겁니다.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다. 맞습니다.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언제인지 3번인 사람도 있고 4번인 사람도 있지만 특히 2번 정도는 큰 기회입니다. 내지 3번까지. 그 기회가 또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똑같은 기회는 오지 않지만 그거에 버금가는 기회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인생에 60, 70, 80이야, 70이야 끝났다? 끝났을까? 윤여정 선생인가 저기는 탤런트 다시 떴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제가 모시고 있는 조한교 장관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글로벌 미래 포럼의 총재,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도 하시고 과학개통의 선구자, 올해 98세이십니다. 오명 부총리라고 또 계십니다. 장관 6번 하신 분. 제가 3월 21일 날 그분들 생신 같이 해가지고 5천 세미나를 하는데 여러분들 필요하면 한번 오십시오. 밥 한 끼, 호텔에서 밥 한 끼 먹으면서 생신 축하해 주렸다. 그분은 86세인데 지금 국가원리회 의장으로 다시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사람들은 끝난 것 같아서 또 기운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다 무너진 것 같은데 다시 어느 세월 있다 보면 죽은 듯 하다 또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왜 그럴까 그게?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1차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일단 제가 행운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사주명리학 아직까지도 K미학 석화명리가 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릅니다.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 그냥 사주, 과학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냥 저는 역술이 나면은 인터넷 검색도 안 됩니다. 동양미래학자, K미래학자 이렇게 하면은 검색이 됩니다. 제가 25년 전에 이 학문을 개발했지만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고 그분의 주장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지? 지동설이.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치며 따랐습니까? 안 따랐죠. 심지어는 죽고 나서 100년이 지난 뒤에 그분의 말이 진리가 아니라서 안 따른 게 아닙니다. 왜? 모든 것은 시대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제가 바로 그래서 때를 기다렸고 지금 25년이 흐른 지금 이제 서서히 저한테도 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시점에 여러분들이 오신 거는 여러분들도 행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개념인데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날이 갑자기 오늘 쌀랑해지고 비 오니까 자, 여러분이 날이 갑자기 쌀랑해진다고 지금 백화점에 가서 긴 옷이다 두꺼운 옷을 사러 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이유는 우리는 앞으로 날이 더워질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식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 있다라면은 추운 옷, 더운 옷 사러, 두꺼운 옷 사러 옷가게에 갈 수 있다 없다? 있겠죠, 물론. 그럼 우리는 예측하는 겁니다. 뭘 예측합니까? 날이 이제 더워지지? 더 이상 초도 잠깐 추운 거지? 그렇죠? 이제 세월이 갈수록 따뜻해진다. 맞죠? 근데 질문. 그럼 예측하는데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규칙만 있으면 다 예측 가능하냐? 오늘 여러분의 규칙을 알려줍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이 3월 12일이죠. 그러면 3월 28일이 오늘보다 더 추울까 더울까? 더울 확률이 높지만 그날 하루는 오늘보다 더 추울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이 더 더워진다는 규칙은 정확하지만 구체적으로 딱 찍어 얘기할 때는 아닌 거예요. 그게. 단 우리가 이게 오늘부터 28일 전후로 가면서 더 더워져 평균적으로 이건 얘기할 수 있죠. 그건 규칙적이야. 근데 29일 아니면 4월 1일이 오늘보다 무조건 더워 라고 장담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규칙은 흐름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4월 1일이 오늘보다 더 더워라고 딱 찍어 맞추려고 하는 것은 기존 사주명리학입니다. 딱 더워. 왜? 일진이 어떠니까? 우리는 농담하지 마. 더울 수 있지만 흐름은 더워. 그 규칙으로. 그렇지만 그 날이 반드시 더웠다는 보장은 없어. 이해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방법들로 규칙을 찾아 예측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2030년에 2028년에 로또 맞아 혹은 재산을 287억을 벌어 라고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어렵죠. 근데 무속인들이 가끔은 예측을 합니다. 기존 사주 하시는 분도 가끔은. 확률이 무지하게 약할 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 이건 규칙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건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의 계절, 인생 사계절에 가을에 2026년이 가을의 정점이야.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럼 2026년에 이 사람이 나름은 대박을 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왜? 가을의 정점이니까. 그 대박이 얼마입니까?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해 주십시오.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뭘 갖고 노력했는지, 어떤 이런 것들이 전제조건이 없이 구체적으로 찍어서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맞추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 사람의 노력 하나하나와 우연의 변수까지 다 따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어떤 걸 하든 그때는 2026년은 대박을 잘 나가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한다면은 근데 당신의 적성상 이걸 할 때가 더 많이 잘 나갈 수 있어.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2027년에는 무리수 던지면 안 돼. 그때부터 3년 동안 겨울이니까. 삼재가 아니에요. 삼재는 아니에요. 삼재는 그건 잘못된 거지만 제가 이번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삼재 얘기도 할 겁니다만은 2027년은 예를 들어서 가을 뒤에는 겨울이 오잖아. 그러니까 2027년, 28년, 29년은 당신은 더 이상 26년에 기가 막히게 25년, 6년 기가 막히게 나갔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27년 더 잘 나갈 거라 생각해? 못 나갈 거라 생각해? 당연히 생각하죠. 그러다가 못 나갈 때 상실감이 큰 겁니다. 그때 깨진 거 무리수 던져서 바로 그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2017년에 무리수를 던져서 제대로 깨집니다. 그럼 깨지는 게 정해져 있을까? 기운이 꺾이는 것만 정해져 있을까? 기운이 꺾이는 것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깨지느냐? 기운이 꺾이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이제까지 가던 관성에 의해서 계속 잘 나갈 거라 생각하고 무리수를 던지니까 깨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거 규칙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로 예를 들어서 당선 예측이 가능할까 안 할까? 가능하죠. 90% 이상은. 그런 걸 했을까 안 했을까? 많이 했겠죠.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많이 합니다. 예측할 수 있는 범주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혹시 성명학이라고 들어봤나 이름? 성명학? 한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김몽 누구란 분. 유명해. 웬만하면 그분이 장명을 했었죠. 대한민국 장명을 많이 했는데 가지가면 딱 그래. 이거 누가 있다고 그랬어. 자기가 한 거야. 10년 전에. 맨날 그렇게 해놓고 다시 알아가고. 성명학이 한때 우리나라에서 우리 현재 한때가 지금도 논문으로 기계 갖고 체크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체크해서 한번 성명학 하는 방법을 논문 쓴 분이 계세요. 중국에 가서 대한민국에서 논문 성명 체크하는 기계 가져온 분이 계시다고 성명학 대가 나와보라고 해서 대가들 다 와보라고. 성명학 대가 왔을까 안 왔을까? 몇 명이 나왔을까? 여러분 중에 대단히 유명하다고 친 사람한테 가 쫓아놓고 이 이름이 그 사람한테 진짜 좋은지 100% 장담할 수 있어? 못하면 벌금 500만 원, 100만 원인데 라고 얘기하고 오라갈 때 그 유명하다 큰 소리 치는 장명가들이 몇 명이나 올까? 못 옵니다. 못 옵니다. 안 옵니다. 제정신이다 못 옵니다. 왜? 검증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검증 가능한 장명법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부를 때 그 기운에 의해서 나에게 좋은 이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제가 천천히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조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들이 그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까처럼 콩깍지 유효기간, 기존에 혹시 공부한 사람들 보면은 남자는 양일간이 좋고 여자는 음일간이 좋고 이런 그럴듯해 보이는 얘기들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은 궁합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유 없이 좋은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리 밥 안 사줘도 좋은 사람이 있다 없다. 얄밉게 해줘도 좋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잘해줘도 싫은 사람이 있다 없다. 그래서 짝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주고 돈 쳐줘도 나는 싫어. 그게 바로 콩깍지의 유효기간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요. 인연법, 궁합법. 그것도 최초로 개발한 게 여기입니다. 정확히 분석하다면 그게 딱 가능한 겁니다. 그거 하나하나를 따로 가르칩니다. 전부 다 어디 가면 장명 따로 못 따로. 여기는 다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냥 다 한꺼번에. 이제 저도 조금 지나면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걸 다 따로따로 쪼개서 이제 가르치는 방법들이 생길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다 이 과정에 여기는 토탈 마스터 과정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건 성공하고 실패하는 시기. 그리고 타고난 거기 성격 바뀐다 쉽게 안 바뀐다. 안 바뀌죠. 근데 언제 바뀔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100%는 성격 모릅니다. 왜? 성격의 요인에는 아버지 영향이 있다 없다. 엄마 영향이 있다 없다. 그거 없이 사주팔자만 가지고 다 맞춘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주팔자 가지고 대부분 상당히 중요한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의 성향이 이런 있을지라도 이미 이 사주팔자를 가지고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주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MBTI 참 중요합니다. 근데 가끔은 그렇게 우리 농담도 합니다. 지가 다 체크해놓고 지가 신기하다 한다고.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정확한 여러분의 태양 에너지만 분석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전제가 정확한입니다. 그럼 바로 나옵니다. 그냥 그대로 두드려서 여러분이 의심이 많은 사람인지 성격이 급한지 인간성이 더러우신지 뭐 그것까지는 들어갈까요? 이런 것들의 성격 적성까지는 그건 1학기 부분입니다. 한 학기에 여러분이 성격 적성까지는 딱 보고 태어날 보고서 아 이런 성격이지 왜 이래서 그렇구나. 이거는 1학기에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1학기에. 이것들이 여기서 하는 겁니다. 제가 한 얘기 잘못된 게 있다면 아까처럼 언제든지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기 싫어서 중간에 안 하는 건 방법이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지금 주어졌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중에서 가장 큰 기회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을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규칙을 알 수 있다면 예측이 가능하겠죠. 규칙적인 예측. 이 규칙적인 예측은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도사들, 맨날 떠드는 도사들, 요즘 뭐 법사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김정은이 다음 달에 죽어. 어떻게 알았어? 계시 받았어. 안 죽으면 말고. 왜? 계시 받았다는데. 조지엘, 얼빈 토플러, 노트라담스 이런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이 대단히 유명하지만 그 사람들이 학문적인 걸 예측하는 겁니까? 계시 받는 거죠. 그거 가르칠 수 있습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한 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가봐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람들이 좀 당하는 이유가 왜 그걸 당하느냐? 무슨 법사들에게 당하는 이유는, 무속인들에게 당하는 이유는 사주팔자를 공부하는 사람은 통딱 굴리니까 제대로 못 맞추지. 어차피 대충 맞추지.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지. 근데 무당 이런 분들은 운이 좋을 때 아무것도 얘기 안 했는데 딱 보고 딱 던지잖아. 이런 거예요. 처녀가 애인하고 싸우고 무당집을 가. 딱 오자마자 그래. 너 애인하고 싸웠지? 본 듯이. 그 애인 말이야. 뿔테 안경에 청바지 입고 스포츠 머리에. 본 듯이 얘기를 딱 하니까 그 순간에 이 처자는 그 무당이 내가 애인하고 뽀뽀 몇 번 한 것, 그리고 그 이상까지, 그 이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상까지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실직고를 해버린다. 자기가 스스로. 예. 근데 그리고 막 미래를 막 물어봐. 그러면 그 무당이 미래를 다 알까? 아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더 많죠. 근데 모른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과거는 맞는데 미래는 안 맞더라란 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분석하면은 과거가 다 맞은 게 아니라 특정한 한두 가지가 맞은 거예요. 혹은 이런 것들. 작년달에 돈 나갔죠. 작년에 돈 안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 웬만하면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집에 승질이 있네. 승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터 이런 몇 가지 맞으면 맞는 것 같고 그런 것 같고 돈이 안 모이지 돈이. 돈이 안 모이고 새 나간다 할 때 아닐 사람 몇 명이나 손 들어보세요. 그거 다 맞아 들어가. 그렇게 말하면은 그런 몇 가지 특성 가지고 그냥 맞는다고 착각하는 게 많은 거예요. 또 맞는 것도 있긴 있고. 근데 아까처럼 그런 무속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중에 진짜 순수한 사람들은 보이는 건 보인다고 해. 어느 순간 보일 때가 있거든. 딱 보여. 당신 다음 달에 이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걸 순수하게 얘기해. 그럼 또 물어봐. 나 그건 안 보여. 이러면 되는데 그게 또 보이지 않거든. 대부분은. 물어보는 게 다 보이잖아. 근데 어떻게 또 아는 척을 해. 왜?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 봉사하게 있는 걸까? 아니면 뭐 그런 분들 계시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어떤 사역들이 있을 수밖에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없는 말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떨 땐 맞고 어떨 때는 안 맞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법사들의 문제예요. 근데 그들이 맞출 때는 운이 좋을 때 그 시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가을에 있을 때는 던지면 다 맞는 것 같아. 맞아 들어가. 상당히 많이. 다는 아니지만. 그러더니 그때 막 획한 거야 이제.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이 법사라는 사람이 이 무속이라는 사람이 맞았는데 갑자기 이번에 박시성 면접을 봐도 박 선생하고 둘이 같이 일을 하려고 했더니 딱 그래. 박시성 가진 사람하고 일하면 큰일 나. 그래서 일을 안 했어. 자, 근데 박시성 가진 사람하고 큰일 날 때 일을 안 했을 때 진짜 이게 일을 했으면 큰일 났을지 안 했을지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다 없다. 나중에 검증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왜? 그건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이랬으면 더 대박 났을 수도 있는 거야, 이게. 근데 검증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절대적으로 자기 말에 검증도 필요 없어. 말하면 들어. 사심이 생긴다, 안 생긴다? 사심이 생기죠. 또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안다 하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망신의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고 뭐 사기치다가 가는 거. 왜? 조금 하다 보니까 잘 맞는 것 같거든. 근데 거기에 사심이 있어. 공부 소장 가니까 이제 여기다 머리가 돌아가 이제 여기다 없는 거 넣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디가 진짜인지 자기도 몰라. 그러다가 가만히 당하는 사람은 계속 당하다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이건 당한 거거든. 고발해. 그러니까 문제 생겨 들어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래서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 엘빈 토플러, 노프라다무스, 우리 유명한 옛날에 무속인 이런 분들 나쁘다는 그들 중에 훌륭한 분들도 있고 그들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인류는 엄청나게 많은 발전도 해오고 위기를 겪기 넘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그걸 가지고 자기 사육을 채우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이미지도 안 좋고 애매해서 지금 무속, 무당함 전부 다 이상하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무속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그분들이 양심을 가지고 제대로만 얘기한다면 정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기회가 지금은 갈수록 주어지지 않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그 말이라면 쫓아 따릅니다. 자, 바로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바로 이건데 예측하는 방법이 뭘 갖고 예측할 것인가? 사주명리학. 그 다음에 사주명리학과 사주팔자라고 또 하는데 사주팔자. 여러분 사주팔자가 정확히 뭘까? 사주팔자. 사주팔자는 누군가의 신기한 어떤 운명적 총체가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한다면 그냥 출생, 연, 월, 일시. 사주 볼 때 필요한 게 출생, 연, 월, 일시. 아버지 몸무게, 엄마 직업 이거 필요한가요? 아니죠. 연, 월, 일시만 필요하죠. 오케이, 출생, 연, 월, 일시. 앞에 불 끈다고 주무시는 시간 아니에요? 앞에만 꺼주면 좋겠네, 진짜. 차 한 잔 주고. 뒤는 켜놓고. 됐어, 이 상태. 네. 출생 따라 출생, 연월, 일시. 연월, 일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따 정확히 설명하겠지만, 따라가 출생연이 뭡니까? 해가 바뀌는 거지, 해. 태양. 월은 태양이 어디쯤 있는가? 일도, 지구의 자전, 시도 태양. 태양이 어느 시점에 위치해 있는지, 지구상의 특정 지점에 그걸 표현한 게 그냥 간지로 표현한 게 사주팔자입니다. 그때 누가 태어났으면은 그 사람 사주팔자고 그때 강아지가 태어났으면 강아지 사주팔자고 오늘 이 시간의 사주팔자는 우리의 만남에 대한 시간인 겁니다. 그 시간 에너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 에너지를 분석을 제대로 하면은 그 시간 에너지가 어떤 특정한 흐름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왜? 태양이 지구가 태양주위를 도는데 혹시 뭐 두 바퀴 돌았다 쉬었다 돌고 뭐 이렇게 하나요?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돌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원리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8월 5일 날 덥다 춥다. 8월 5일 날 추운 이던 잘 모르겠어요? 그냥 더워 많이 더워. 오후 3시 환장하기 덥지. 개가 혓바닥 빼놓고 헉헉거릴 때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다. 더운 기온이 많다. 뜨거운 기온이 많다. 찬 기온이 많다. 뜨거운 기온이 징그럽게 많겠죠. 근데 궁합을 보러 갔는데 8월 5일 날 오후 3시에 태어난 사람이 8월 4일 날 오후 2시에 태어난 사람이 나왔어. 그러면 뜨거운 기온이 지글지글해. 손 붙잡고 싶겠다. 떨어지고 싶겠다. 이게 바로 원리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꼭은 아니지만 이런 원리인 거예요. 그러면 자 8월 5일 날 오후 2시에 태어나서 어쨌든 뜨거운 기온이 많아. 죽겠어. 이 사람이 계절이 여름을 만났어. 살겠어? 죽겠어? 더워 죽겠는 여름이 또 왔어. 힘들어 죽겠죠. 근데 당신은 30년 동안 여름이 계속됩니다. 그럼 죽으란 얘기겠죠. 바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원리는 이거예요. 근데 원리를 적용한 방법이 규칙적이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사주 공부하신 분들 특히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역학계통에서는 스승한테 가서 왜라는 질문 3번 하면 잘린다 소리. 왜냐하면 선생들이 원리를 안다 모른다. 그냥 비법처럼 외워서 계속 가르쳐 계속. 그러다 보니까 역학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 무지하게 서로 싸워. 왜? 우리 스승은 이렇게 가르쳐 우리 스승은 이렇게 가르쳐 막 티격태격 싸우는 거야. 처음에는
제대로 가르쳤다고 쳐. 1번부터 10명이 배웠어. 10명이 배울 때 제대로 똑같이 암기한다, 틀리는 게 있다. 스승이 원리 안다, 모른다. 원리를 알면은 검증이 가능한, 원리를 모르니까 검증을 할 수가 없어. 스승이 돌아가셨어. 각자 외우는 게 달라. 또 제자를 가르쳐. 또 달라. 또 달라. 몇 대 내려가면은 같은 스승의 제자인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검증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규칙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비법으로 이거 비법이야 하고 끝이야. 그 한마디가 그냥. 그래서 이 계통의 선생한테 가서 왜라고 질문을 한번 하면은 공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왜요 그러면은 껄쩍지근해. 선생도 모르는 거 물어보니까 세 번째 왜요 그런 순간에 선생 테스트한다고 당신은 잘러. 이게 역학계통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원리 모르는 거 실제 맞아요. 원리 모르는 걸. 원리 모르고 비법이니까. 여기는 여러분이 합리적인 질문을 언제까지 해서 그 답이 안 나온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답이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주 공부를 몇십 년 하셨든 몇백 년 하셨든 얼만큼 박사, 학사 몇 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답 안 나오는 게 많죠. 여기 오면 다 풀어드립니다. 내가 그걸 하니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대한민국 미래예측학 박사 1호라고 하지만 실제는 과학명리학 박사 1호이기도 하고 사주명리학 사주파자를 어디까지 맞출 수 있을까 뭐 이런 이거 따라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을사, 기묘, 경진, 을류. 이게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가 넘었어요. 지금은 여기 딱 칩시다. 어디 갔어? 자, 이건 좀 이따 2교시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보시면은 K미래학자, 과학면이 과학풍수 여러 가지가 써 있습니다. 보면은 조금 더 보면은 자연과학적 원리 근거, 과학적이면 논리적인 이론체 계통의 성공과 실패의 시기를 90% 겸손하게 얘기한 겁니다. 성공과 실패의 시기는 99%, 98%입니다. 왜 1, 2%는 오차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첫째 사주를 제대로 아는 경우가 모르는 경우가 꽤 많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밀예측 가능한 K미래학 석화명리, 과학명리, 동양미래예측을 창시한 그 다음에 자신만의 때를 찾는 법, 인생사계적 석화리듬. 2000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게 우리 그래프. 10년 주기, 600여기, 60년 주기, 10년 주기 이 그래프들입니다, 그래프들. 여기는 우리가 백두산, 이건 풍수 쪽에서 이제 기를 받으러 우리가 회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서 하는 거고, 아무리 오랫동안 공부해도 정확히 맞지 않은 이유가 공개, 검증, 가장 쉽게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풍수지리 시간이니까, 동양미래 시죠. 이거는 1년 마스터 과정, 조금 더 보면은 여기 1년 3학기 마스터 과정입니다. 이게 1년 3학기, 1학기는 동국대에서 2, 3학기는 저쪽서 같이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진로 적성, 오케이. 여기도 보면은 여러분 나름 브로샤죠. 여기 쭉 평생 공부해서 답 안 나오는 교수 양성 과정, 동양 100% 논리적인 이론체계를 갖춘 유일한 현대 사주 명리학. 또 스마트폰 어플이 또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바로 이거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3주 만에 사람들 상담해 주던데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오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류. 양상과정, 그 다음에 여기 수료증, 그 다음에 자격증 여러 가지를 한다는 것. 풍수지리는 다음 주가 되는 거고요. K미래학 석화명리는 한국식 미래예측학이고 굳이 치면 이걸 얘기합니다. K는 코리아, 건곤 오브 코리아. 이거는 지금 건곤 석화 오브 코리아. 제호가 건곤과 석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곤 풍수 석화명리. 석화명리는 동양미래 쪽에 쓰고 풍수는 건곤 풍수라고 표현합니다. 풍수지리 역시 마찬가지 제대로 맥을 잡는 과정 1년 안에. 풍수지리는 2학기, 동양미래는 3학기 과정입니다. 그래서 불리는 건 이렇게 논리를 푸는 사주학, 현대명리학, 과학명리, 지동설 명리학 등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선천, 성향, 인연법, 궁합법, 콩깍지 유효기간, 검증 가능한 성명장명법, 투자시기, 이제는 당신이 물러나야 할 때입니다. 라는 시기까지를 정확히. 여기는 인생의 주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주로. 왜? 자연은 주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인데 특히 천간을 이용하거나 지지를 이용한 주기들.
그 중에서도 석가명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상대운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운. 이건 뭐냐? 10년 주기, 60년 주기 이런 것들인데요. 상대운, 기존 사주명리학의 가장 맹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뭔 얘기냐면은 낮 12시 반을 우리는 용어, 이쪽 용어로 정오라고 부른다. 이해하시기? 정오. 따라서 정오. 태양이 머리 꼭대기 올 때다. 그럼 이때가 정오니까 가장 에너지가 강할 때 맞죠? 근데 진짜 뜨거운 건 12시 반이 뜨거워요? 2, 3시가 뜨거워? 서너 시가 뜨거워? 이게 바로 차이인 겁니다. 기운이 내려찌는 시간과 실제가 다른 거예요. 이게 상대적 관점인 거예요. 자, 하지라고서 12월 22일이 하지입니다. 6월 22일. 6월 22일이 가장 태양이 강한 하지인데 그때가 뜨겁습니까? 8월 초가 뜨겁습니까? 바로 기존 사주 명리학은 이렇게 화가 용신이다 그러면 화년이 가장 뜨거울 것이다라고 가장 잘 나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실제는 우리는 기운은 12시 반에 뜨겁게 찌지만 뜨거운 거는 서너 시에 뜨겁듯이 오차가 있습니다. 이게 상대적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24절기가 있죠. 알죠, 여러분들? 사계절. 그래서 24절기는 6개 절기씩 봄, 입춘부터 고구까지 6개, 여름 또 6개, 가을 6개, 겨울 이렇게 해서 이 6개 절기씩 동등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계절이 동등합니까? 안 동등하죠? 즉 1년에 이건 뭐냐? 3개월은 봄, 3개월은 여름, 3개월은 가을, 3개월은 겨울로 나는 게 24절기입니다. 근데 현재 계절이 여름이 3개월이고 봄이 3개월입니까? 봄은 오는 듯 하다 그냥 도망가고 내빼버리고. 그렇죠? 여름은 징그럽게 오래 가고. 바로 이게 상대적인 관점이고요. 그래서 절대와 상대로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래서 사실은 24절기는 계절별 6개 절기로 나눠지지만 균등하게 사계절이 실제는 봄과 가을은 약 72일 정도. 2달이 조금 넘거나 그것도 잡티뼈 애매하죠. 여름, 가을은 약 108일 전후. 이게 실제입니다. 여름은 여기서 110일이 넘습니다. 왜? 1년은 365일이다 보니까 여름이 길어요. 바로 절대와 상대를 구분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구분해서 따져주고 있는 것이 여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지자는 성지어 순시하고 우자는 폐지어 영리하니라. 사주명리학 공부할 때는 한문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20간지하고 한 40자 10간 12지 빼면은 7, 8자 정도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제가 특별히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순리에 따라 성공을 이루고 지혜로운 사람은 순리에 성공을 이루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치에 거슬러서 패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치가 뭔지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걸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자, 성지어 순시, 우자, 폐지어 영리. K미리학 석가명리는 이 공부할 때 행복지수 당연히 상승이죠. 화목지수? 왜? 내가 언제 풀리고 안 풀리고 알고 왜 와이프가 왜 자식이 저런지를 알게 되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아,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내가 대우를 못 받는 것도 이유가 있구나. 자녀 진로지도 만족도, 국가 경쟁력,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업무 성과, 기업, 이혼율, 당연히 자살률. 왜? 자살하는 것은 희망이 있을 때 없을 때. 누군가 징그럽게 힘들 때, 아까 안타까운 자살했던 그 친구가 3년에 5년 지나면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거 알았다면 자살할까 안 할까? 우리는 그걸 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실제는 15년 지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는 25년 지나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15년 지나면 누구나 15년 정도는 누구나 잘 나갈 때가 있고 15년 못 나갈 때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2교시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석가명님. 제가 이제 소지학 교수고 아까 교수진들 다 나오세요. 잠깐. 전부 다. 교수진하고 뒤에 스태프진 다 같이 나오세요. 선배분들도 오신 분 나오세요. 우리 최 대표님하고 이은경 선생님하고. 원래 그 앞에 명단에는 그게 있었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안 들어와 있어. 일단 오신 분들 잠깐 오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도 할 뿐인 거고.
자, 우리 먼저 아까 우리 저기 남상용 서울신문 STV 주임 여기 대표이사시지만 우리 주임 교수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수가 예. 굳이 치면은 이쪽이 고참이 되시는구나. 정종삼 여기 동양미래 6기 풍수지리 3기. 네, 동양미래 현재는 풍수지리 쪽 지도 교수님이세요. 정종삼 박사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다음에 동양미래 7기 풍수지리 5기쯤 되나? 4기쯤 되나? 4기지 4기. 네. 그 근정 고강래 박사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의 고급반 교수고 여기 이 과정도 우리 교수님이 강의를 주로 하시면서 중간에 케어 때문에 오시고 여러분들 궁금하면 물어보시면 돼요. 우리 과학 와서 케어를 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내일 하는 고급반 강의를 하고 계세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유정 7기, 그 다음에 순서가 굳이 치면은 우리 이은경 선생님이 고참이시네, 여기. 이은경 선생님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이게 여기 많이 진행도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13기, 그렇지. 유정 안보영이 13기. 여기는? 쉬는 거, 예. 됐죠? 예. 여기는 이제, 중급반, 우리 교수님, 유정 안보영 교수님. 동양미래 13기, 풍수지리는 7기나 8기쯤 될 것 같은 7기인가? 10기인가? 그 다음에, 여기는 풍수지리 지도교수님의 두 분은 동기에 동양미래 13기 회장, 저분이 수석부 회장인데 원래가, 그리고 풍수지리는 5기인가? 6기인가? 11기. 11기. 그래, 11기. 풍수지리는 지금 이제 14기, 15기지, 우리가? 15기. 예. 예, 여기 정종환 교수님하고 여기 안종철 교수님 박수 한번 쳐주시고, 두 분은 풍수지리 지도교수님, 여기 세 분은 동양미래 지도교수님, 그리고 최정원 대표님 여러분 지금 내일 하는 수업에 듣고 계신 지금 우리 여러분의 선배, 예, 동양미래 18기, 풍수지리 16기, 동양미래 16기, 풍수지리 14기이신 우리 왜냐면 우리가 호환되니까 시간과 공간 같이 공부하세요. 최정원 대표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짤막하게 한마디씩 인사 한마디 하실래요? 하실 분들. 누가 대표? 자, 그러면은, 이 다음 시간에 2교시에는 교수님들이 한마디 인사할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체된 거로 이대로 써서 차렷! 자, 경례!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잘 보시고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쉬는 시간 들어가기 전에 이게 우리가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누구나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움직이는 게 여기 여러분들의 학생 모집에 목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저도 이 학문이 저에게 왔다는 것은 저만 이거 가지고 먹고 살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야 될 의무가,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선중앙동화 매경 광고를 밑에 내보냈습니다. 몇 명이 등록해야 그 광고가 나올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스스로 뛰고 못 뛰고 뛰면은 저분들은 봉사활동하고 그거는 왜 그러냐? 홍보를 해야 하고 아직까지는 알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여기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조금 더 활동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게 과학인데 동양의 제대로 된 과학인데 사주명리학하고 같이 취급받아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게 있답니다. 국가적인 낭비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금 있으면 외국까지 이제 같이 외국적으로 또 전파할 겁니다. 국외로 글로벌로. 그래서 같이 해서 전 세계가 이 흐름에 맞춰서 이걸 제대로 알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한다면 전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포럼을 만들고 여기 반기문 총장님, 우리 조한규 총장님 모셔서 특강도 같이 하고 반기문 총장 이렇게 세미나를 같이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교수진들이 여기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아까 여기 가수 장미화 이분은 연세 드신 분은 다 알죠. 장미화라고. 우리 풍수지리 쪽이에요. 여기는 오병주 차관이고 여기 양승조라고 지금 저쪽에 저기 민주당 국회의원 하신 분이고
여기는 저 오산시장, 여기는 저 중수경영 부인 거고, 그 다음에 김병준 부총리를 또 불러서 같이 초청하고, 여기 김영진 장관님, 김병준 부총리, 김원전 장관님, 여러분들이 또 같이 움직이고, 여기 예, 김병준 부총리, 그 다음에 이거는 많이 아시는 분이죠. 오세훈 시장님, 예, 세종텔레콤 회장님, 여기 지금 현재 대한녹십적십자 회장님, 또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 모시고, 이거는 또 그 국회의원, 여기 우리 오명 부총리님, 우리 두 분을 총재로 모셨습니다. 조한규 장관님, 이런 분들이 정운찬 조한, 김호일 노인회장, 김병준, 이상희 지금 돌아가셨고, 허신행 장관님, 이런 분들이 우리 내내 우리 쪽에 자문 고문으로 계신 분이세요. 이렇게. 여기는 정운찬 총리라고 아실 겁니다. 국무총리 되시는 분들. 같이 이런 저기 하시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활동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그냥 사부작 가르치 돈 거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제대로 세상을 좀 더 함께 더불어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저런 행사들, 여기는 황우여 부총리라고 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분들 또 우리 저기도 하니까. 여기는 천문연구원장이라 해서 우리 박석재 천문연구원장. 그리고 우리 이렇게 또 행사 때 우리 장미와 그때 생신도 있어가지고 저기 했는데요. 행사들도 하고 답사도 가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또 수료식 하는 사진도 있고, 여기 이제 저 조석준 전 기상청장 여가부 차관했던 분 또 누구야, 저 이영탁 장관님 해외 답사도 가고, 이렇게 외국 답사도 가고, 외국 가서 또 제휴도 맺기도 하고, 기풍수 답사, 힐링 기풍수 지리 답사, 중국 서안 지역 자매결혼도 맺고, 조금 가난한 나라에 가서 뭐 저기 세미나도 하고, 라오스 방비행 뭐 이렇게 학술대회도 하고, 예전에 동국대에서 더갑 세미나를 해서 이런 식으로 그 행사를 1월 신년 때 이렇게 특강도 했었습니다. 그냥 광군에서 모든 사람이 알린다는 차원에서 이렇게도 많이 했던 거고, 신년 특강으로 뭐 통합 세미나 이런 행사들, 학술대회, 한컴 청리움, 한글과 컴퓨터 그룹, 제가 이제 그런 뭐 자문 고문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그 초청받아서 전부 다 이분들 가서 행사도 하고, 이렇게 뭐 여기 또 답사도 갔다 오고, 저기 다니면서, 여기는 백두산, 몽골과 백두산 지역 가서, 백두산에 가서 하루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루에 사계절을 다 보기도 하고, 우리가 답사를 가는데 우리는 항상 가서 원하는 걸 얻지 못하잖아요. 왜? 우리는 때를 안다 모른다. 때를 알기 때문에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 뉴질랜드를 가든, 일본을 가든, 항상 여기는 몽골도 가고, 몽골입니다, 몽골. 몽골도 가고, 이렇게들 하고, 제가 이제 방송활동 한 것들, 교재입니다. 이렇게 또, 대한민국 미래 메가 컨퍼런스, 이제 국회에서 이런 컨퍼런스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성공시키 하는 법, 잘 나가는 방법, 이렇게 하는 것들, 이렇게 강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10년 주기 따지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이게 두 번째 시간에는 이 프로그램, 이 사주팔자의 원리하고, 이 프로그램, 이 사계절하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15분 동안, 지금 8시인데요. 한 15분? 10분, 15분? 지금 쉴 테니까 쉬고 나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두 번 시작.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 얘기를 하겠지만 이 자체가 상당히 큰 인연입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여기서 별로 없습니다. 거의 못 듣는 내용들이에요. 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의 모든 일은 시간과 공간이 만나서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시간과 공간 중에서 주가 되는 것, 어느 게 주가 될까? 시간, 공간. 자, 누가 어디에서 성공했어? 어디에서 성공할 거야?
라고 물어봅니까? 언제 성공했어? 내가 언제 성공할 거야? 라고 물어볼까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하고 또 한 가지는 천지인 삼재라고도 합니다. 노력. 시간과 공간과 그다음 노력이나 또 다른 요인 가지고 모든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주가 되는 것이 시간일까 공간일까? 시간이 주가 되고 공간은 종이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과정이 시간을 찾는 과정이고 월요일날 과정이 공간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이 보셨지만 선생님들이 대부분 2개씩을 같이 한 이유가 동시에 하는 분들이 동시에 할 때가 제일 편한 거는 처음에 기초 강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되니까 편해요, 공부하기가. 그런데 또 일주일에 2번 나오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따로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수가 헷갈리는 게 어떤 분들은 동시에 해버린 분들은 기수가 딱 나오는데 하나를 조금 늦게 해버리니까 이제 기수를 내가 지금 헷갈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동양미래와 풍수지리는 약간 동양미래를 먼저 시작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진짜 성공하는 중요한 비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성공하는 진짜 이유. 우리가 하는 이런 공부들은 전부 다 궁극적으로는 이것뿐이 아니겠지만 대자연을 근거로 한 학문 맞습니까? 대자연은 봄이 되면은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열매 맺었다가 꽃이 확 만발했다가 가을이 되면 열매가 결실을 맺고 겨울이 떨어졌다가 다시 반복하지요. 가만 놔둬도 흘러갑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놔둬도 우리는 산에 가서 열매를 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농사를 짓는 이유는 좀 더 효과적으로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씨앗을 안 뿌린다고 해서 가을에 추수거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산에 가면 열매가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산에 열매는 적다 보니 먹고 살기 힘들어지긴 하겠지만 농사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좀 더 많은 결실을 걷기 위한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걸 봅시다. 그러면은 농사를 짓는데 중요한 것, 열심히 노력하는 게 중요할까? 때에 맞추는 게 중요할까? 더 쉬운 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열심히 노력한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맞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 없죠. 성공의 가장 지름길은 열심히 노력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뿌려요. 1번 열심히 뿌립니다. 쭉쟁이 가지고. 2번 좋은 열매 가지고 대충 뿌립니다. 노력 대충 해요. 누가 더 많이 거둬들일까? 1번, 2번. 그럼 노력이 중요합니까? 열매가 중요합니까? 이걸 사업에 빗댑시다.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아이템 가지고 죽으라고 열심히 해. 어떤 사람은 좋은 아이템 가지고 대충 일해. 누가 더 많이 거둬들입니까? 대충이죠. 그러면은 성공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노력입니까? 아이템입니까? 아이템이죠. 노력이 아니라 노력보다 더 씨앗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노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노력보다 우선하는 것은 씨앗입니다. 한번 얘기해 볼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누구나 풍요롭습니다. 맞죠? 예, 누구나. 봄에 열심히 씨앗 뿌린 사람이 있고 대충 뿌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풍요로워요? 열심히 뿌린 사람이 더 풍요롭죠. 근데 가을의 풍요 자체, 우리의 노력입니까? 계절의 흐름입니까? 계절의 흐름이죠. 우리의 노력은 더 풍요롭냐, 덜 풍요롭냐의 결정지입니다. 중요한 건 노력이 아니라 계절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다시 좀 아까 말로 들어가서 우리는 노력보다 중요한 게 뭐라 했죠? 좀 아까 아이템 얘기했죠. 때도 얘기했지만 아이템이죠. 그럼 두 번째 봅시다. 그러면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썩은 땅에서. 대충 노력합니다. 기름진 땅에서. 누가 거둬들여요? 그럼 노력이 중요합니까? 땅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건 아이디어가 중요하니까 노력이 중요한 겁니까? 공간이 중요한 겁니까? 공간. 열심히 뿌립니다. 겨울에 대충 뿌립니다. 봄에. 당연히 말할 것도. 그럼 노력은 첫째, 아이템에 밀려. 씨앗에.
둘째, 공간, 땅에 밀려. 셋째, 뭐에 밀려? 시간에 밀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성공하고 실패하는데 차지한 비중이 크지 않은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봅시다. 그럼 여기서 아이템이 중요하다. 아이템이. 그래서 1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썩은 땅에 뿌려. 2번 보통 씨앗 가지고 기름진 땅에 뿌려. 누가 더 많이 거둬들일까요? 그러면 땅이 중요합니까? 아이템이 중요합니까? 땅이 더 중요하네. 아이템보다. 노력보다는 아이템이 중요했는데 그 아이템보다는 땅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템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가지고 겨울에 뿌려. 쭉쟁이 가지고 봄에 뿌려. 1번은 좋은 열매 겨울, 2번은 별로 안 좋은 열매 가지고 봄에 뿌려. 누가 더 많이 거둬들일까? 1번, 2번. 봄이죠, 2번. 그럼 아이템 열매가 중요합니까? 계절이 중요합니까? 때가 중요하죠. 그럼 정리해 봅시다.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템이었는데 아이템보다 중요한 거는 보니까 공간이었습니다. 공간. 이해하죠? 때. 그러면 공간이야, 공간. 그럼 공간을 다시 한번 봅시다. 공간하고 시간이 남았는데 아이템보다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그러면 공간과 시간에서는 어느 게 더 나을까? 봅시다. 아까 했죠. 썩은 땅에다가 아니면 썩은 땅 아니라 좋습니다. 썩은 땅은 좀 그렇겠네. 아주 비옥한 땅에다가 겨울에 씨앗을 뿌립니다. 1번. 보통 땅에다가 봄에 뿌립니다. 2번. 그럼 계절이 중요해? 땅이 중요해? 계절. 그러면 가장 힘이 센 놈은 누구예요? 계절은 때죠. 자, 첫째 힘이 제일 센 것은 때입니다. 때. 둘째 센 것은 장소입니다. 공간. 첫째는 시간, 둘째는 공간, 셋째는 아이템, 넷째는 노력. 우리 보통 사람들은 노력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압니다. 근데 노력은 사실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똑똑한 사람 뭘 하느냐? 아이템이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이제는 압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아이디어를 자꾸 찾죠. 좋은 아이템, 좋은 열매를. 그래서 사람들은 노력과 아이디어까지는 대부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공간도 알아요. 장사꾼들은 몫이 좋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강남 한복판에 가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망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죠. 산골짜기에다가 가게 차리는데 사람 그 구석까지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간이 중요하다, 때가 중요하다. 사람들이 공간까지 아는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 얼만큼인지 몰라도. 근데 때까지 아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실은. 대략 막연하게 때가 중요하다는 알 뿐인 거지.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시켜주는 경우도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본 내용입니다. 성공하고 실패하는 진짜 이유는 언제다? 때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선생님 고구마 좋아하세요? 감자 좋아하세요? 감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 감자를 좋아하는 선생님, 자, 우리 윤종국 회장님께서 감자를, 아니래 좋습니다만, 누군가가 빨간 감자를 심어서 대박이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인터뷰하고 어떻게 빨간 감자를 심어서 어떻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심어서 대박이 났냐고 강의 다니고 TV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나게 따뜻한 봄에 감자를 심었죠. 그리고 가을에 감자를 거둬들인 겁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봄에 어떤 방법으로 어느 땅에 심고 난리가 났죠. 근데 여기서 질문. 이분이 빨간 감자 심어서 대박 났는데 만약에 이분이 노란 감자를 심었으면 대박 났을까? 안 났을까? 잘 모르죠. 근데 쪽박 찼다는 보장은 없죠. 근데 그분이 가을이 아니었더라면 대박 날 수 있다 없다? 중요한 건 가을은 결정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은 우리 노력은 더와 덜. 그러니까 뭔 얘기냐? 가을이라는 거 봄에 씨앗을 뿌렸고 가을이 됐기 때문에 거둬들이는 건 필수품이에요. 필수. 가을이 아니었다면 고구마는 그 감자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빨간 감자나 검은 감자라는 노력은 그게 더 극대화되느냐 극대화가 안 되느냐 더 많이 대박나냐 안 나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즉 풍성한 자체는 가을이기 때문인 거고 빨간 고구마, 노른 감자 선택의 문제는 더 대박이냐 덜 대박이냐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성공과 실패에서 진짜 중요한 건 언제라는 겁니다. 때, 그 다음에 공간입니다. 그 중에서 때가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 사계절 석할이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얘기한 10년 주기 인생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도현승 도대표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가을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사업하면 제가 이번이 사업을 벌리려고 하는데 지금이 여름입니다. 내년 후년에 가을이 남았습니다. 그럼 사업 벌리라고 할까 벌리지 말라고 할까? 벌리라고 하죠. 이제 성과 보니까 당연히 거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둬드립니다. 무조건 얼마일까요? 그건 다른 겁니다. 왜? 얼마는 이분이 얼만큼 노력을 쏟느냐, 어떤 아이템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둬들일 때입니다. 뭘 하든, 그러면서 어떤 아이템이 중요합니까? 때가 중요합니까? 제가 이분에게 아이템을 보고 얘기합니까? 때를 보고 하라고 합니까? 때를 보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템은 더와 덜만, 뭘 아이템을 갖고 하든 빨간 고구마가 아니라, 감자가 아니라 고구마를 심었어도 그 사람은 대박은 납니다. 단 완전 대박이냐 초대박이냐 초초대박이냐 차이만 날 뿐인 거지. 그런데 이분이 가을 2기입니다. 가을 두 번째 가을 2년차 왔습니다. 잘 나가니까 제가 더 투자를 하겠습니다라고 질문할 때 저는 투자를 하라고 합니까? 말라고 해야 됩니까? 말라고 해야 되죠. 그럼 말을 잘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이제까지 잘 나갔으니까 계속 잘 나갈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럽니다. 왜 인생이 이렇지? 어떤 사람이 매일 버스를 타는데 5분 늦게 가는데 우부가 버스가 기다려줘. 항상 신났어. 그래도 어느 날 가니까 버스가 출발했어. 오늘 재수가 나쁜 겁니까? 그때까지가 재수가 좋았던 겁니까? 이제까지 좋았다가 제대로 간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잘 나가는 게 운이 좋았던 생각을 하지 않고 내 능력 때문인 양 생각하다가 한 방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망하고 각 그룹이 망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노하우가 부족해서 망했겠습니까? 인맥이 없어 망했겠습니까? 바로 때가 아니니까 망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첫째, 이 시간은 뭐라는 거냐? 언제가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인 걸 찾는 게 첫째입니다. 아까 얘기하는 덤으로 궁합, 우리 애가 언제, 둘이 콩깍지가 언제 싫어지고 좋아지고, 그건 덤인 거고, 성격도 우리 애가 어떤 습성, 죽어도 남 앞에 가기 싫어하는 애한테 남 앞에 가는 일을 시킨다면 될까 안 될까? 가만히 엉덩이가 무겁지 않은 애한테 연구직을 시킨다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적성을 찾는 건 두 번째 문제가 들어가는 거고, 그건 기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똑같은 고구마를 심는데 어느 땅이 효과적이냐? 열매가 중요합니까? 땅이 중요하다겠습니까? 땅이 중요하죠. 열매는 우리가 공부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템을. 그런데 땅을 모르죠. 그게 풍수질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자손에게 시간을 물려줄 수는 없어요. 시간은 주어진 거니까. 근데 공간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좋은 묘자리나 좋은 집터를 자손에게 주고, 찾아주고, 팔지 마, 유언으로. 이거 팔면은 자동으로 기부되어들어. 그럼 못 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손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을 자손이 유지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자손이 조금 더 행운의 길을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좋은 땅, 좋은 터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묘자리 잘 쓰면 부자 된다, 안 된다? 묘자리가 집터가 묘자가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안 한다? 제 강의를 안 들었으면 바로 한다고 할 텐데, 지금 묘자리는 시간이에요, 공간이에요? 공간이죠. 뭐가 우선인 겁니다? 시간이 우선이죠. 그래서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단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바꾸지 못하지만 주어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가을에 최대한 성과를 이루고 겨울에 최고 덜 깨질 수 있는 방법은 땅에 있는 겁니다. 그 방법 중에 우리는 노력도 있고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이 공간입니다. 풍수질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얘기하고 저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그래서 그걸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시간, 공간을 정확히 알 때 우리는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풍수질이라는 사람도 어떡합니까? 이 집 더 잘 되면 부자 돼. 저는 그럽니다. 그러면 당신부터 부자 되세요.
당신 먼저. 집터나 묘자리가 부자 되고 망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플러스 알파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거는 제가 월요일날, 여러분 월요일날 풍수지리 시간에 강의실이 좀 바뀝니다. 옆인가 되죠? 그때 또 오시면 됩니다. 그건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 두 가지를 컨트롤하는데 그 중에 우뜸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주가 되니까 시간을 알아야 돼요. 시간은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선택해서 가는 거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공간은 왜 중요하냐? 우리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성공과 실패는 시간이 좌우합니다. 시간을 바꿀 수 있다면 제가 25년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시간은 자기만의 시간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게 바로 여기 보면 60년 주기, 600년 절대운, 10년 주기 막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잘 보시면 따라서 봄, 여름, 따라하세요. 가을, 겨울. 잘 보면 봄이 1기, 2기로 되어 있지만 연도입니다. 연도 보면 연도. 이게 천간, 8년, 9년 어떤 사람의 각자 다릅니다만은 봄이 2년, 여름이 3년, 가을이 2년, 겨울이 3년. 봄과 가을은 짧으니까 2년씩, 여름과 겨울은 길으니까 3년씩. 그래서 보면 그래프가 두 개가 있네요. 이건 뭐냐? 하나는 기운의 흐름, 하나는 현실의 흐름. 가을은 기온이 올라가는 겁니까? 실제 내려가는 겁니까? 내려가는 거죠. 근데 풍요는 가을에 일어나죠. 그래서 이 검은 것은 기운입니다. 기운은 내려가는데 풍요는 빨간 것. 이게 바로 절대와 상대 또 개념. 우리 세상은 항상 절대 따라 절대, 상대 이 두 가지 개념 갖고 움직입니다. 그건 뭔 얘기냐? 해가 머리 꼭대기에 비치는 것은 절대적 개념. 실제 뜨거운 건 상대적 개념. 이해하시겠죠? 그 두 가지를 이해할 때 학문을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사주명리학은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상 남이다리만 긁고 있습니다. 우연히 맞는 거예요. 사주 풀어서 잘 맞는 것은 사주를 풀 때 실제 맞추는 이유는 그걸로 맞는 게 아니라 직관, 촉 이걸로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툭 던졌는데 맞는 것이 직관과 촉 이런 걸로 맞는 거지 사주의 학문 규칙 갖고 맞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초적인 것들은 맞아 들어가는 건 있죠. 성격이나 몇 가지 정도는 있지만 그것도 정확한 게 아니고 일부만 맞아 들어갑니다. 운이 좋을 때. 바로 여기는 바로 이렇게. 그러면 10년 주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다면 60년 주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을까 없을까? 우리 환갑이라 가는 게 바로 60년 갑자죠? 그러면은 자 10년 주기가 봄이 2년이야. 60년 주기는 10년 주기의 6배니까 봄이 10년 주기가 2년이라면 60년 주기는 2, 6, 12년. 아까 우리 지금 교수님 곱하기 가르쳐줬죠, 여러분? 2, 6, 12년. 그러면 여름은 3년이 아니라 3, 6, 18년. 봄은, 가을은 12년, 겨울은 18년. 60년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그럼 잘 보면은 60년에 18년은 겨울이요, 12년은 가을이요, 18년은 여름이요, 12년 봄입니다. 이 중에서 겨울은 힘든 시기 맞죠? 가장 많이 뭔가를 걷어도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시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디일까? 가을입니다. 가을. 돈이 제일 많은 시기 언제일까? 명예가 제일 좋은 시기는. 농부가 가장 재산이 많을 때가 언제예요? 가을입니까? 겨울입니까? 추수가 끝난 겨울이죠. 그리고 농부가 아니면 모든 사람이 깨지기 시작하는 건 또 언제입니까? 겨울. 깨지기 시작할 때가 가장 많은 겁니다. 그래서 초겨울이 항상 가장 우아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때부터 또 깨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봄은 잘 나가는 시기입니까? 새로운 희망이 생깁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꽃샘추위 어렵죠. 그래서 겨울 3년, 겨울 2년, 겨울 3년, 10년 주기를 칠 때 겨울 3년, 봄 2년은 잘 나간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여름 3년, 가을 2년 잘 나간다, 어렵다? 잘 나간다. 여름 1년 차는 서서히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름 2년 차쯤 돼서는 이제는 능력 발휘가 됩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제법 틀이 잡혀, 가게나 뭐. 여름 3년 차 되면 파워가 있어. 어디든지 잘 나가는 사람인 거야.
여름 3년차는 항상. 가을 1년차는 엄청 잘 나가는 거야. 가을 2년차는 거기서 최고로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름 3년차, 가을 1년차, 가을 2년 이런 식의 만나면은 눈빛이 달라. 벌써 명함 줄 때 잘 나가. 나도 살만해 이미. 겨울 1년차 돼서 초반기에 만나면은 아주 좋아, 우아하고. 그 중반기, 후반기, 겨울 2년차쯤 만나면은 갑자기 사람이 사고 있어 좀. 겨울 3년차쯤 되면은 툭 털려가지고 건강도 새했고 돈도 날라갔고 이 흐름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600년 주기도 있고 여기 보면은 600년 주기, 60년 주기 이게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다 좋으면은 전부 다 좋을 때는 무지 잘 나가겠죠. 근데 전부 다 나쁠 때는 징그럽게 고생하겠죠. 그럼 60년을 기준으로 10년을 기준으로 어쨌든 보면 여름 3기, 가을 2기에서 3년은 잘 나가는 시기잖아. 무지하게. 그러면 이게 3기라고 불러. 10년 중에 3년이 잘 나가면은 60년 중에서도 3, 6, 18, 18년은 잘 나갈 시기 있다 없다. 누구나 60년 중에 18년 잘 보시면 여러분 18년 전후 길으면 24년 짧으면 15년은 무지하게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시면 그때 진짜 잘 나갔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확 꺾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시기가 있다 없다. 징그럽게 힘든 시기도 18년 10년 중에서 3년은 징그럽게 힘들듯이 18년 60년 중에서도 18년 전후는 힘든 시기가 있겠다 없겠다. 있겠죠. 기름은 30년 힘들 수 있겠죠. 이것들이 600년 주기, 10년 주기 다 겹쳐버리면 어떤 사람은 10년 안에 겨울 3년 빼놓고 봄부터 가을까지 7년이 좋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름 3기하고 가을 1, 2기 빼놓고 겨울하고 봄하고 여름 1, 2기까지 한 7년이 힘든 시기도 있을 수 있겠다 없겠다. 있는 거예요. 왜? 다른 게 안 좋으면은. 그러나 10년 내내 안 좋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60년 내내 안 좋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말할 뿐이죠.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교수님, 저는 평생 안 풀리죠? 연세 어떻게 되시죠? 60이 넘었습니다. 평생 안 풀려. 부모덕도 없습니다. 그럼 평생 까먹기만 했습니다. 평생 까먹었대. 30대는 그때도 엄청 까먹었습니다. 40대 그때도 엄청 까먹었고. 가만히 나오면 부모덕도 없고 까먹기만 하고. 그 까먹을 거 어디서 났나요? 사실은 들어왔는데 들어온 건 생각 안 하고 나갈 때 기준으로 얘기하니까 까먹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겨울에 물어보면은 전부 다 되는 일 없다고 대답하는 거고 가을에 물어보면 인생이 살만한 거고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우리가 만약에 10년 안에 겨울이 온다니까 안다면은 그때 사업 그렇게 무리하게 계속 던질까 안 던질까? 직장에서 계속 무리하게 갈까 안 갈까? 언제 물러날 때 알겠죠? 우아하게 물러나면은 그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정치권에서 흔히 보잖아요. 추하게. 대기업 회장들이 악착같이 일하고 있다가 어떡합니까? 검찰 조사받으면 휠체어 타고 나타나. 꾀병을 부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운이 꺾이니까 검찰 조사도 받고 건강도 약해지는 겁니다. 한 템포 먼저 물러나면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이걸 안다라면은 그리고 이걸 알면 인생은 짧게는 10년 주기 길게는 몇 년 주기입니까? 60년 주기. 그럼 60대가 넘으면 끝납니까? 다시 옵니까? 다시 옵니다. 70대, 80대는 또다시 운이 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원래는 60년 주기가 이런 겁니다. 봄이라는 시기에 누군가 태어나서 죽으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어릴 때니까. 그래서 그냥 12살이 됩니다. 10세, 14살쯤 되면 언제가 되냐? 여름으로 들어갑니다. 옛날 치면은 지금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쯤 됩니다. 그러다가 20살 무렵 돼서 30살 무렵까지 40대 초반까지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그리고 40대 후반에서 50대 되면은 이제 슬슬 은퇴했다가 50대 중반에 은퇴했다가 60대 가서 돌아가시는 게 옛날 흐름이었습니다. 이게 60년 주기예요. 옛날 실제 10대부터 결혼하고 20대, 10대부터 활동하잖아요. 사회적으로. 나폴레옹이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세계를 정복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은 20대 왕성하게 활동하잖아요. 그러다가 보통은 50대쯤 되면 고문급 되다가 은퇴하면 40대 후반에 은퇴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 원래 흐름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지금은 두 바퀴 돌게 되는 게 음으로 한 번, 양으로 한 번. 이해하시겠죠? 근데 지금은 누구나 이 시기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났는데 내가 가을이야. 그럼 집안이 좋아 나빠? 좋죠.
조금 있으면 10대, 20대 될 때 집안이 꺾여, 잘 나갔다가. 그게 그때 태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잘 나갔던 집안이 꺾이면서 옛날에는 우리 할아버지 때는 진짜 좋아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다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렇게 잘 나갔던 애가 나중에 커보면 집안이 팍사 막가는 게 바로 이런 현상들인 겁니다. 태어날 때 찢어지게 가난해. 봄에 태어났어. 집안이 찢어지게. 진짜 찢어지게 남의 집 머슴살이 했는데 한 40, 50대 되니까 떵떵거리며 살아. 그럼 나는 그때 잘 나갔었는데 A는 아니고 왜? 바뀌니까 운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흐름이 정확히 한다면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인생에. 그냥 될까 무작위 될까? 무지하게 됩니다. 정말로.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지?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 내가 80이야, 90이야, 인생이 끝났을까, 안 끝났을까? 또다시 이건 휘쳐갑니다.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사람이 요 시기, 겨울에 딱 접어들면 60만 됐어도 겨울에 접어들면 어떡하냐? 나이 먹으면 죽어야 돼. 자꾸 안 보이고, 헷갈리고, 몸도 안 좋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봄, 여름이 오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70대 또 열심히 빨빨거리고 움직입니다. 막 새롭게 뭔가를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또 한참 움직이고 이런 현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70대에 이렇게 온 경우다. 그럼 역시 인생은 이제 안 보고 눈도 죽어야 돼. 아닙니다. 어떤 분은 80대에 이게 가을이 오기도 하고. 윤여정 씨가 윤여정이 봤죠? 그분이 평생 잘 나갔습니까? 아니죠. 잘 나갔다가 꺾였다가 다시 오는 겁니다. 가수 장미화도 이제 다 2, 3년 후부터 엄청 또 잘 나갈 겁니다. 이렇게 누구나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규칙적으로 찾을 수 있다면은 난 세상 보는 기준이 같다 다르겠다. 제가 이걸 개발한 겁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때가 돼야 되는 거고,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 준비 과정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것이 개발된 지는 25년이 지났지만 알려지기는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 왜? 어떤 일이 시작되려면은 이때부터 보통은 몇 섭니까? 30년 정도는 돼야지, 한 20년이 넘어야지. 보통 여기가 12년, 이쪽이 18년, 30년이 지나야지. 즉, 봄이 12년, 여름이 18년이기 때문에 여기 여름 2기까지 치면 봄 12년, 여름 12년, 24년 정도가 넘어가면은 어떤 일이 서서히 능력 발휘가 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된 일이라는 건. 제가 지금 25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말하자면은 굳이 치면 석화 자체도, 석화 명리도 여름으로 접어들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을 일기에 이제 크게는 와 있습니다. 단지 10년 주기가 겨울에서 가을로 지금 봄으로 오는 과정이다 보니까 조금 조용히 지낸 거고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상당히 위대하다는 거 여러분 느낄 겁니다. 이제 풍수 시간에 얘기를 또 하겠지만, K-팝이 작은 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태어나게 됐죠. 근데 바로 성공과 실패의 시기를 90% 이상의 정확도를 차지하는 K-미디어학도 바로 대한민국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을 찾는 방법, 건곤풍수. 너무 단순해요. 어렵지 않아요. 잘 모르니까 고전 찾고 복잡하게 공부하는 거지,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원래가. 좋은 땅을 찾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남들한테 멋있는 한문을 읽어주는 게 중요한 겁니까? 좋은 땅을 찾는 거는 1년이면 끝납니다. 1년도 안 걸린다, 실제는. 그런 정도까지는. 그런데 그걸 잘 모르니까 어렵게 원리를 모르니까 어렵게 고전만 파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여기는 그런 것들을 바로 짧은 시간에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첫째는 공부를 하다가 이걸 여러분들이 선생이 안 돼도 이걸 통해서 이게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내가 활용할 수 있고, 어디 가서 사이비한테 안 당하고. 왜? 보통은 이렇게 우리 꺾입니다. 잘 나가다 꺾이면은 내가 부정 탔나? 어디가 잘못됐나? 하고 어디 기웃거립니다. 그러다 뭐라 합니까? 가봤자 굿이라 합니다. 굿하면 이게 바뀔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다가 삿된 데 들어갑니다. 여기저기 철학관 갔다가 무당집 갔다가 한방 당합니다. 그러다 어디 가서 용한 무당집 가서 굿을 했습니다. 언제쯤? 이때쯤. 그럼 굿에서 풀린 겁니까? 때가 돼서 풀린 겁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디가 아팠으면 이때도 아파집니다. 병원 가도 잘 안 낫습니다. 이때는 관리를 하면 덜 아픈 거죠. 안 낫습니다, 잘. 언제 낫냐? 이때쯤 가면 낫습니다. 그럼 이때 간 병원이 용한 걸까요? 때가 돼서 낫는 걸까요?
그게 때가 돼서는 않는 게 더 많습니다. 그거 하나하나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또 자연치유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연구하면서 기부하도록 다니기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 좋은 기회가 될 때 아직도 선택을 안 하고 등록 안 하신 분들 있으면 빨리 하시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어도 못하겠다면 오십시오. 분할이라도 하세요. 돈이 진짜 사주보면 하고 없으면 내가 외상이라도 공부를 시켜줄 테니까 젊은이들은 2년이 됐을 때 하십시오. 하시고 인생을 살다 보면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알면은 돈을 버는 것뿐이 아니라 내 가족, 자식들부터 모든 부분에 엄청나게 큰 혜택들을 줄 수 있습니다. 특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 강의만 듣는 것도 여러분에게 행운입니다. 2025년 행복하시고 남은 인생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